청약통장 변경할까 말까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청약저축부금예금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자, 이게 하는 게 유리할지 안 하는 게 유리할지 오늘 제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장이 청약통장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 저축, 예금, 부금, 예금 통장 3개가 있는데 이걸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통장이 왜 이렇게 많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통장을 좀 알아볼까요?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가입 가능합니다. 이 통장만 가능해요. 종합통장만. 종합통장은 LH 같은 공공아파트, 레미안 같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같은 민영아파트 모두 다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요.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 공공아파트 청약할 때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기존 통장 2015년 9월 이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통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통장이 왜 이렇게 3개가 있느냐? 청약 저축 통장은 LH, SH, GH 같은 공공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인데 2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공공아파트는요, LH, SH 같은 공공아파트들은 10만 원씩,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인데 최대 10만 원씩 꾸준하게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30년이면 3600만 원. 오래 될수록 유리합니다. 동작구 수방사가 2550만 원이었죠. 그 트라인이. 그러면 20년, 21년 3개월인가? 납입하신 분이 당첨이 됐다는 말입니다. 청약 저축은 그렇고요. 청약 부금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아이파크 같은 더샵 같은 민영 아파트들 청약할 수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돈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축처럼 청약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는 통장인데 85제곱미터가 아니라 모든 평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금액, 인정 금액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영, 부금, 예금은 민영, 에미안 힐스테이트 프로죠. 아이파크 같은 민영이고요. 청약 저축은 공공만 가능한 통장인데 이게 2025년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종합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종합통장으로 변경하면 편한 게 뭐다? 공공, 민영 모두 다 청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변경하면 되지. 이거 왜 한시적으로 했을까? 따져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일단 기존 통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을까? 132만 4,888 계좌가 아직도 기존 통장이 남아 있습니다. 청약 저축이 33만 명 정도 약, 청약 예금이 85만 명 정도, 청약 부금이 13만 명 정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이 약 한 2,500만 개 정도 되는데 132만 명 정도가 아직도 옛날 저축, 부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걸 그냥 허용해주면 되는데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환하면 유리한 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 공공, 민간 모두 다 가능하다. 기존 통장은 공공은 청약저축, 민간은 부금, 예금 통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다 하나로 가능하다. 금리 3.1%까지 최대 적용이 되고요. 소득공제 300만 원, 배우자 가점도 50%더 인정이 됩니다. 내가 청약통장을 5년 보유했으면 7점 점수가 나오거든요. 배우자가 1년 했으면 2점 추가해서 9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통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물론 최대 3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1점이 아쉬운데. 그렇죠? 혜택이 있어. 그럼 이 정도면 무조건 전환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이 아니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납입 실적에 따라서 뭘 따져보느냐.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공공, 민영 다 가능하다고 했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은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 LH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내가 20년을 보유하다가 전환했습니다. 전환하고 1년이 지났어요. 10만 원씩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전환하고 1년이 지나서 내가 LH가는 공공아파트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20년 납입한 청약저축도 공공이 가능하니까 인정. 전환하고 1년 납입한 것도 인정해서 10년 동안 납입한 20년 동안 납입한 2,400만 원에 전환하고 1년 동안 넣은 10만 원씩 120만 원을 더해서 2,520만 원이 다 인정이 됩니다. 과거까지 다 인정이 되는데 내가 레미안에 청약하고 싶어요. 힐스테이트 청약하고 싶어. 기존에 청약 저축을 20년 납입했다가 전환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너는 과거가 공공이었잖아. 근데 지금 민영한다고 과거는 인정 안 돼. 전환 시점부터만 인정돼라고 해서 12개월만 인정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하고 똑같아야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과거에 청약 부금이나 예금, 민영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걸 20년을 납입하고 전환하고 10만 원씩 넣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LH 아파트 청약하고 싶다면 너 과거가 뭐야? 부금, 예금, 민영통장이네? 그러면 지금은 공공에 청약하게 되면 너 전환 이후 시점부터만 인정해 줄게.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민영 청약해? 또 과거도 민영 가능했으니까 합쳐서 다 인정해 줄게.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증여 상속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 내가 죽으면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한테 줄 방법이 없어. 증여가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하지만 옛날 통장, 기존 통장은 청약저축은 세대주로 변경하게 되면 자녀한테 증여가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부금, 예금 통장은 2000년 3월 26일에 가입한 통장은 역시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자녀한테 세대주 변경해서 증여를 해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자녀한테 증여 생각이 있는 분은 변경하면 안 되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힌트.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환 후에 한번 바꿔버리게 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꿨다가 다시 저축이나 부금, 예금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저축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자녀한테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종합통장으로 변경하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존에 청약저축을 20년 가지고 있다가 전환해도 공공청약할 때는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좋은데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